보통 얼마 쓰시죠, 한 달에? 비밀입니까? 좀 많이 썼어요. 나는 평생 집을 위해서 빚을 갚아요. 몇 명이나 취업을 하냐는 거죠. 나 이거 푼돈 모아 푼돈이고 부자 되는 방법은요, 공식처럼 존재합니다. 책 안 사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작가의 책 코너는 제가 읽은 책을 토대로 저자를 직접 만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거나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책은 바로 부자 언니 1억 만들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 언니 부자 특강과 부자 언니 부자 연습, 그리고 이번에는 부자 언니 1억 만들기로 돌아온 저자 유수진입니다. 언제 첫 책을 내신 건가요? 저 15년에 부자 특강에 첫 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2018년이면 4년 동안 3권. 네. 저는 이 책 사실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거는 네. 저도 이제 나름 작가잖아요. 네, 나름 작가가 아니라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네, 작가시죠. 나름 이제 작가인데 항상 작가들이 이제 책을 낼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책 제목 정하는 거. 그리고 출판사와의 그 제목에 대한 협의. 근데 유수진 작가님이 이제 앞에 키워드가 부자 언니로 탁 박아놨잖아요. 네. 사실 그거가 너무 부러워요, 사실. 뒤에 제목 정할 때 좀 편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근데 자유롭지가 않아서 부자 언니 뒤에 무엇인가가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단점은 또 있어요. 그래도 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딱 부자 언니만 봐도 유수진이 냈구나. 그쵸. 심지어는 그래서 부자 언니 제가 상표 등록도 다 해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럽다. 그 부자 언니 가계부 뭐 이런 이제 책을 따라만 패러디하는. 예,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게 이거 수진이 언니가 가계부 냈구나 이러고 그 책을 많이 사셨다는 거야. 그 출판사에는 죄송하지만 네. 뭐 저도 제 밥그릇은 챙겨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정체성, 키워드를 하나 선점했다는 게 네. 저도 뭐 같은 작가로서 굉장히 부러운 점. 저는 항상 책 낼 때마다 독자들이 일단 책 제목 보고 저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건 그러네요. 이번 이제 최신작이 부자 언니 1억 만들기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출간하신 책과 이 책은 좀 뭐가 다른지. 부자 언니, 부자 특강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원론적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서 쓴 책이었고요. 부자 언니, 부자 연습은 알겠어. 그럼 나 뭐 해야 돼?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를 한 책이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부자 되는 연습을 하셔라 라는 책이었고, 근데 그렇게까지 알려드리면 저는 열심히 하실 줄 알았다? 그렇죠.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동기부여는 확실히 받으셨대요. 동기부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인지는 하셨는데 막상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게 좀 막연한 거. 어떻게 보면 하우를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우도 크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세세하게 나 아침에 당장 일어나서 나 뭐 해야 되지? 나 돈 모으고 싶은데 그럼 당장 오늘 지금 뭐 해야 되지를 모르겠다. 막연하다. 그래서 시작이 안 된다. 유지도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거는 일일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정리를 해서 워크북 형태로 만들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으시게끔 만들자. 그래서 이번 책은 1억 만들기 워크북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크북이자 어떻게 보면 재테크 다이어리 같은. 네네, 뒤쪽에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는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라고 네. 어떻게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잠자기 전에 투두리스트랑 땡큐하기 적으시고, 스케줄은 일주일 전에 미리 우리도 연예인처럼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서 스타벅스 다이어리 부럽지 않네. 스타벅스. 그러면 이 책에서 상징적인 숫자로 의미한 게 제목에도 들어갔지만 1억이란 거잖아요. 네. 1억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잡으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 1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요. 1억 이하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1억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무엇인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제 좀 굴려볼 만한 돈이에요, 사실. 물론 3천만 원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는 있죠. 그래서 되게 어디 근데- 되게 멀리.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입지가 괜찮은 곳 어디에 오피스텔 하나를 사시려고 해도 대출을 껴도요 1억 정도는 내가 손에 쥐고 있으셔야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1억을 통째로 투자는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3천은 주식에 투자하고 또 얼마는 그러면 뭐 P2P 하고 또 얼마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예적금으로 갖고 있고 좀 나눠 보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 돈을 굴렸을 때 적어도 내가 부업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월급 받는 거 말고 나를 좀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제 2의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의 사이즈 정도 되는 게 1억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종잣돈 사이즈는 1억을 기준으로 잡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유랑 비슷한 이유이실 겁니다. 만약 투자 효과가 자기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네. 1억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책에서 보면 통장 나누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네. 저도 옛날에 이제 친구들 얘기 좀 돈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꼭 통장을 좀 많이 나누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 사실 통장을 막 열 몇 개씩 있는 사람도 있길래 혹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실 때요. 네. 복잡한 거, 귀찮은 거는 간소화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나눠버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신이 없어서 못 챙기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통장 나누기는 통장을 여러 개 가지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우리가 컨트롤 하자라는 뜻이에요. 급여 통장이 있고 우리는 보통 이 통장에서 신용카드가 자동이체해서 그쵸. 나가죠. 그래서 통합되죠, 보통은 한마디로. 보통은 이 통장이 허브 역할을 해요. 급여가 들어오면 스치고 지나가면서 신용카드로 모자라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예, 이런 이제 상황들이시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급여이체 통장하고 생활비 통장을 나누는 게 사실은 주된 포인트입니다. 생활비 통장을 별도 분리하지 않으시면 이 통장에서 급여가 들어오고 신용카드 나가고 모자라면 또 땡겨 쓰고 또 신용카드 쓰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시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통제하시려면 생활비는 뚝 떼서 통장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비 내가 한 달 목표 생활비가 작가님 보통 얼마 쓰시죠 한 달에? 비밀입니까? 올해 좀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썼어서 이거 가족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통제가 안 되실 때는 일부러라도 생활비 통장을 따로 나누셔서 한 달에 나 목표 생활비가 100만 원이야 하면 100만 원만 이체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한도 이내에서만 쓰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정리하면 내가 쓸 돈이 있는 통장과 생활비 쓰는 통장과 내가 모을 돈이 있는 통장을 좀 분류해라. 그쵸. 근데 모을 돈도요. 급여이체 통장에 두시면 안 돼요. 이 돈은 모을 돈은요 CMA로 따로 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을 돈은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현금을 다 몰빵하지 않으시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일부는 남겨놓고 추가로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과 투자하는 돈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실 거예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도 있으실 거고 이 통장을 투자자금 대기 통장이랑 비상금 통장을 통합해서 CMA를 만들어 두시면 MMF 쓰셔도 좋고요. 자유출금 통장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급여이체 통장은. 근데 CMA 통장은 이자를 매일매일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내 돈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중에도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급여이체로 돈이 들어왔어요. 생활비 통장으로 100만 원이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그 돈이 얼마가 남건 여러분은 무조건 CMA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나의 현금은 모두 투자자금 대기통장 이 CMA에 있게 되죠. 그럼 이 통장에서 적금을 하시건 뭐 펀드를 하시건 P2P를 하시건 주식을 하시건 부동산을 투자하시건 그때부터는 나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투자 레벨에 따라서 통장을 분류하시면 돼요.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필요한 통장의 개수가 그럼 3개인 거네? 3개밖에 없습니다. 급여이체 세 개. 통장은 이미 있는 거니까 추가로 만드실 거는 생활비 통장과 체크카드, 그 다음에 CMA 통장 요렇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